선거 후보자의 특보단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경철, 거익원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회의 도중에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정경철 시의원은 경선 자체도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거익원, 정경철, 문갑태, 주재현 시의원은 20년 총선에서 현 정기명 여수시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경선에서 탈락한 정기명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있어 이들이 이런 사유로 공천 배제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으므로 해명이 요구됩니다. 관련 기사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익원 전 시의원과 문갑태 현 시의원은 선거구 조정으로 화정면 지역구 주민들의 투표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해 경선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역구 조정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행정적이나 주민 편에서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40여일을 앞두고 화정면을 인접하지도 않은 도시지역인 시전동으로 편입시켜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함으로써 현대판 게리맨더링을 하였습니다. 당시 화정면은 인구 2,100여 명의 섬지역으로 기존 쌍봉동 화양면 선거구에 그대로 남겨두고 주삼동을 이 선거구에 편입해도 인구 4만 9천여 명으로 법적 상한선인 5만 1969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년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지역 도의원 경선에서 경선 후보자들의 자격검증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중앙당의 경선 기준에는 중대범죄 중 뺑소니 전과를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두고 있으나 자격검증 절차가 그대로 통과되어 경선을 진행하였고 모 도의원 후보자의 기부행위 의혹 조사 등 후보자에 대한 지역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정희 도의원은 당시 현역 재선 도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1대 전라남도 의회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위원장으로서 전국 최초 여순사건 단독 처리 제정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 환경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여수과 산단 환경문제, 한창 코로나19에 전남의 높은 백신 접종과 방역 대책을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장 공신력 있는 상을 12회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했지만 공천 배제되어 시민단체와 사회 리더, 여순사건 유족들의 탄원서가 빗발을 쳤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교훈으로 청년 여성을 30% 의무 공천기로 규정하고 달성 결과는 해당 지역위원장 당무감사 시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천명한 바 특히 강정희 의원은 여수 지역 유일한 여성 후보였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우리 문갑태 의원께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문갑태 의원입니다. 다음은 언론과 보도자료에 의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당의 진정한 성찰과 쇄신,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무지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의 공천은 더욱 공정해야 할 것이고 당원들과 민심의 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공청심사위원회는 여수시 을 김혜재 의원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근 법원에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결정이 났고 이 사건의 기사를 접한 전남 동부권의 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와 녹화된 영상을 보면 누구라도 저들 부녀가 법인일까 하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만 합니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조금만 지키려고만 했었어도 저들 부부가 12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재심에서 부녀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다면 부실 수사와 공권력 남용 등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며 선출직에 출마하는 자로서는 마땅히 인권을 중시하는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고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과거 직무활동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했는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참조하십시오. 둘째, 공인으로서 부당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정관계 사교 모임에 김혜재 의원이 실명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한 끼 29만 원이 넘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로비리스트의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의혹입니다. 관련 기사 내용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그 외에 20명에 속해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김혜재 의원의 답변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 증식 관련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 출마 당시 33억, 국회 공직윤리위원회는 무조건 정기재산 변동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확인 결과 3월에 신고 내역 56억 1,800만 원, 2023년 6월 신고 내역 63억 9,343만 원. 시민들은 30억 이상 재산을 증식시키는 김혜재 의원에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증식 과정이 무엇이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께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기사는 참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국민참여공천제를 도입하여 시민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수의 권오봉 예비후보자는 시도의원 공천제를 도입할 것을 밝혔고 순천시의 서가번 예비후보자는 공천을 내려놓겠다고 1호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파 정치, 줄세우기 정치 폐단을 막고 부당한 공천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은 이 내용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23일, 2022년 6.13 더불어민주당 여수울지역 공천피해자 시도의원 일동, 주현창 전 도의원, 강정희 전 도의원, 주재현 현 시의원, 문갑태 현 시의원, 고익원 전 시의원, 정경철 전 시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재산 증식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하셨는데 네. 재산 목록이 딱 공개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증가한 부분이 이유가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공직재산신고에서는 내년 얼만큼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33억이라는 에서 아무리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국회의원 지금 3년을 했죠. 3년 반 동안 63억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더라도 너무 많이 증가가 됐다.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 혹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네. 2022년 5월 11일 날 네. 저번 선거죠. 저번 선거 때 가불에서 경선에서 이렇게 뭐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계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7분이
민주당의 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현재도 예를 든다면 불합리하거나 아니 국회의원이 제왕적 공천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에서 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의견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소속은 저는 무소속이고요. 나머지 우리 주재원은 무소속이니까요. 개인들 의견들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천제는 지금도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당연히 여러 군데가 지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도 그랬었고요. 전남도 그랬고 그분들이 총선에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올바른 투표권들을 당원과 시민들한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은 문가태를 찍고 싶어서도 찍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왕적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맞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국회의원에 할 일이 있고요. 지방의 의원은 지방에 할 일이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정치를 하는 것들 거기서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시민들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라서 공천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또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네. 그 공천 그 피해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현재까지 뭐 조용하게 지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조명하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여섯 분들이 혹시 어떤 뭐 지금 뭐 민주당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네. 무소속으로 있으신 분들도 네. 계신데 어느 그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어떤 뭐 지지할 의사라든가 뭐 이런 없습니다. 전혀. 네. 없고요. 지금 이거는 시도의원들만 했고요. 다시 또 출마자들도 저희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지지를 하겠다 하고 더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네, 없습니다. 조금 이따 11시 40분쯤에 네. 뭐 각쪽의 그 현역 의원들이 뭐 어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우리 기자님이 이걸 오늘 기자회견의 그 내용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선의 과정에서 저는 무소속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시민의 눈높이 의혹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데 그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 명확한 도리고 그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제가 6, 7, 8대 이렇게 시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번 21년도 지방선거처럼 지역위원장의 정권을 줬던 이런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8대 의회 저희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천에 굉장히 지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저희들은 줄곧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네, 또 다른 예. 뉴스타임즈 박준호 기자인데요. 뭐 이제 연이은 공통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를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줄 세우기 이걸 어떤 뭐 지방의회 조례를 만들든지 국회 입법법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저는 그 부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제의 시민참여, 국민참여를 요청했잖아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 이때까지 갖고 있던 정치인 조건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 후보들은 당연히 아까 우리 여기도 써놨던 것 같이 서가본 의원이나 권오봉 시장님 그리고 전 시장님이죠. 그 다음에 조계훈 후보 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예재 의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천을. 그래야지만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지만 이 공천제가 잘못된 폐단이 있다라는 걸
그 인식을 하고 이제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번 저희들이 이걸 안 하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수만큼은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더 힘있게 결합을 하셔가지고 공약에 반드시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에 이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는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브레이크뉴스 네. 고영입니다. 아마 그때 민주당 탈당하실 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현재 있는 김혜재 국회의원이 네. 만약에 지역위원장이 아니라면은 네. 민주당에 입당할 의사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총선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에 다시 복당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의견과요. 그 다음에 저를 지지했던 그 주민들의 의견, 저를 그거 찍어주셨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지방의회는 공천제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예. 20년 당시에 그때 그 민주당 의원으로 계시다가 그 정치 용어로는 컷오프 당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컷오프 당하셨던 거죠. 그게 민주당 경선 룰이 어쨌든 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룰 안에서 이루어진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혀지는 그러죠. 그러죠. 아니, 그래, 정치인들이 그러죠. 제가 예,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네. 지금 다시 뭐 민주당 복당 의사도 있고 그때 당시에 경선룰은 민주당의 경선룰이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진짜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으면은 뭐 지금처럼 바깥에서 뭐 어떤 정치 그 클린 정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민주당 그 정치를 한다면은 그 경선룰에 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헛되이되는 주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니 저번처럼 전 대답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당선된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뭐 저는 뭐 국회의원이 바뀌든 뭐 조건이 되든 저는 안 들어갑니다. 명확하게 민주당 복당을 네 저는 안 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이 물으신 내용이 이런 내용의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지금처럼 공천을 갖다 배제해라 지방의원만큼은 이런 주장이 무색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도 개혁이 되고 설득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내에서 들어가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개중에는 저희들이 사석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공천에 대한 어떤 반감이랄지 꼭 이 지방 의원들이 공천제를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로 들어가서 의원들 설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절차를 착실하게 밟아가면은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저기 하나. 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경철 전 의원님하고 고위원 전 의원님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대선 과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당내에서 지역의원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대표에 대한 지지 누구를 할 거냐 그런 과정들이 저도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번에 경선 과정에서 특히 을지역구에서 특이한 점들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 특이한 거고 상대에게 해당 당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판단이 드는데 모 시원이 두 번이나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누군가 네분 중에 한 분이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혜재 의원님께서 당 대표 경선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긴급 공지, 시도의원 집합 이렇게 해 놓으시고 뒷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김혜지 국회의원이 저는 이제 정세균 대표를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도의원 일일이 다 묻는 상황입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정세균 대표로 바뀐 겁니다. 정세균 대표. 저하고 정영철 의원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주장을 하다 보니 그러면 나가시오. 회의 도중에 쫓겨난 건 처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란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도 어느 분위기가 돼야 나가지. 그 사람 하나 갑자기 일어서고 나간다는 것이 참 이거 수치스럽고 저들도 지역구의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시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나가라 그래서 3번째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을 위원장님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그러면 어제 카톡 문자에 정세균 대표를 지지한 사람만 나오라 그래야지. 그 지지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회의 도중에 나가란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나갑니다. 그리고 서서 나가니까 2번째 정영철 의원은 안 나가요. 또 그렇게 말씀해 정영철 의원 나왔습니다. 3번째 또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은 나가시오. 그러니까 문갑태 의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답변은 우리 네, 같은 당내니까 경선도 어떻게 보면은 축제의 꽃으로 엮어가야지요. 그런 관여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때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같은 당내 경선을 하는데 각자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너는 A 후보, 너는 B 후보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당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커스를 지구당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지명치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건 지극히 민주적이지 못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아까 우리 기자님이 여성 할당제 거기를 2번을 받은 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였지 않을까. 2번을 갖다가 여성 할당제의 어떤 특혜를 입은 것은 굉장했다. 2번째, 첫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출마했을 때는 할당제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재선에 진입하는데 그 사람들은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여성일지라도 이제 재선이니까 어느 정도 다 알려주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저변이 확대가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주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줬습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을지역 특히 을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의 사천 쉽게서 이제 사심 어린 공천으로 인하여 이제 기존 시도 의원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김혜지 의원이 만일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시 이런 똑같은 사천 공천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그 을지역의 경쟁 후보 중에도 나는 사천하지 않고 시민 공천제 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공천권을 시민과 이 여러 지지자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면은 지금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천하지 않고 이런 시민 공천제에 돌려주는 의원에게 지지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지. 또한 2번째, 만약에 김혜재 의원이 이제 컷오프 통과하여 공천이 확정된 경우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 김혜재 의원의 일단 반대되는 시위라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냥 묵인하고 묵과하고 그 스스로 인정하고 따를 것인지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목적은 그겁니다. 저희와 같은 그 피해자들이 다시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김혜재 의원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사천이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안 했다는 근거를 시민들한테 밝혀주셔야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번 공천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컷오프를 안 당하고 그리고 또 당했다 하더라도 저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신 분은 이 부분에 명확한 자기가 행한 행위, 본인이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명확한 국회의원의 출마자의 역할 아니겠냐라고 보고요. 아까 뭐 시도형 공천제 이거는 저는 김혜정 의원님께도 질의할 겁니다. 똑같이 전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이번 기회만큼은 이거를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제 정당의 출마자들이 이거를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받아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사항은 사천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기자님들도 하셨고 그 기사에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저하고 문갑태 의원이 시민들한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건 지극히 시민들한테서 표를 얻고 시민들 심부름꾼을 대기 위해서 이 선거 과정을 거치는데 충분히 공천 주기 이전에도 시민들 의중을 물었어야지 이게 사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이미 증명이 되었다. 사천이라는 것이. 저와 우리 문갑태 의원을 통해서도 시민들은 저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천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이제 오늘 뭐 기자회견에 대한 그 취지가 이제 상당히 좋은데 이제 특히 뭐 요즘 선거가 다가오면서 요즘에 이제 SNS에 상당히 어떤 비방전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늘 그 기자회견이 어떤 악용이 돼서 과열 혼탁 양상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입장들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쪽에 공식적으로 어떤 뭐 공문 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요구를 하실 때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요, 저는 시민들이 저희들을 지지했던 시민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여수의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는 이번에 획기서는 도화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기회에 저희가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시정, 의정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자님 함께 해주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